네, 안녕하십니까.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메가공무원에서 행정부 강의하는 이상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가 2022년 6월 18일 날 지방직 9급 행정법 총론에 대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보시면 제일 먼저 우리가 이번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가, 문항수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대부분 다 뭐 서론에서 2문제, 행정 6문제 쭉 나왔는데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가 좀 많이 늘어났죠. 6문제로. 여기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요런 애들 항상 평이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뭐 종합적인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 요쪽에 있는 종합적인 문제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종합적인 문제였습니다. 점점점 종합적인 문제를 많이 묻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실력이 평균적으로 향상이 많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 거기에 당락을 잡을 것 같습니다. 출제 유형별로 보면은 뭐 항상 평이한 지문형이 13문제, 그리고 박스형 같은 거 오히려 점수 맞추기 쉽죠, 그죠? 기억, 니은 한 2개 말라도 답을 맞출 수 있는. 이번에 특징적인 게 뭐냐면 모든 지문을 다 알아야만 답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례형, 준사례형, 국가직에서는 우리가 5문제가 나왔죠. 제대로 된 사례형으로. 문제가 어렵진 않았는데 너무 길다 보니까 학생들이 읽는데 지쳤다 하시더라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사례형과 준사례 합쳐가지고 4문제였지만 준사례형은 그렇게 크게 시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서 크게 부담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가직에 비해서는 아주 난이도가 낮아졌다는 거죠. 올해 국가직 시험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제가 어지간하면 행정법 시험에서 95점, 90점을 한 손을 잡고 있는데 국가직에서는 제가 한 80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이번 지방직도 나름 많이 어려웠습니다. 역대급으로 따진다면은 쭉 출제된 경향을 본다면은 지방직 중에서 많이 어려웠는데 그래서 한 85점. 국가직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많이 어려운 시험이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국가직에 비한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국가직은 이상한 지문들이 좀 있었지만 여기서는 이상하다기보다는 약간 좀 치사한 문제들, 그죠? 단어 살짝 바꿔넣기. 그게 눈 크게 안 뜨면 안 보이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좀 고생 좀 하셨다고 하더라고. 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직보다는 쉬웠지만 이건 지방직도 많이 어려운 시험이었다를 감안하시고, 예전 같으면은 이 정도 시험이면 이 점수 안 나왔거든요. 한 70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실제 수험생들이 다들 점수가 올라갑니다. 점점점 잘해주고 있어. 점점점 붙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지. 잘 감안하셔가지고 항상 공부하실 때 디테일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번. 뭐 이건 본래 어렵지 않죠. 자치조례,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 범위를 정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으로 족하다. 맞고. 2번. 불형 형식의 제재 처분이다 하면 부행이죠. 법 규정이 있어서 틀렸죠. 그래서 정답이네, 그죠? 그래서 부행과 대행으로 나누죠. 그래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불형 형식의 행정규칙과 대통령령 형식 행정규칙이 있죠. 학설은 둘 다 법규로 파악하는데 우리 판례는 부정하고 긍정하죠. 지금 묻고 있는 것은 이거니까 부정했다가 맞죠.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고시, 그러면 행법. 법령 수건에 의해서 법을 보충한다 정하는 경우라는 것은 바로 행법이다 그 말이죠. 행법은 결론, 통설, 판례, 법규명령이다. 단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규명령이다. 맞죠? 4번. 시행령, 명령이죠. 형사처벌을 만들 수 있나? 있지. 언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한다면. 그게 뭐냐? 죄형 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을 꼼꼼하게 정하면 가능하다. 그래서 시행령이, 명령이 형사처벌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건방지겠으니. 그 이야기죠. 위임입법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맞습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2번. 그 다음 2번 보시면 1번. 이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
행정처분에 부과한 부담이 무효인 경우에 부담이 무효인 경우 그 부담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법상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 아니고 서로 별개죠. 그러니까 행정처분에 붙어있는 부담하고 그 이행으로 개인이 어떤 사법상 계약을 맺었다 하는 것은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요게 무효라고 요것도 무효다? 그렇지는 않다고 했죠. 그죠? 뭐 자주 나오는 것이고 이게 문제야 이게. 2번 부관의 사후 변경은 어쩌라고. 종전의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말을 갖다가 비비고 하나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사후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부관이 가능하다인데 아니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경우만 안 되느냐? 그러니까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없는 경우가 아니다. 아니지 아니하면 있다는 거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은 인지되지 않는다. 이거는 약간 세모적인 그런 게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아니라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후부가는 세 가지. 명동유사 그랬죠? 명동유사. 명문이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부담권이 유보된 경우 가능하고 우리 판례는 사정변경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고 보죠. 사정변경. 이게 바로 사정변경이죠. 그래서 부관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즉 사정변경이 있으면 사후부관이 가능하다 그 말인 거지. 근데 이 경우만 가능한 게 아니라 다른 경우도 가능하거든요. 이 문장은 약간 문제가 있는 문장이다 했죠. 약간 좀 세모긴 한데 조금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문을 보고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3번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서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에도 사법상 계약 형식으로 제한을 회피할 수 있다. 아니죠. 썩은 밥인데 깨끗한 그릇에 담더라도 썩은 밥은 썩은 밥이고요.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고 4번 행정재산에 대한 기한부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경우에 그 기간에 대해서 독립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맞네. 2번은 틀린 것으로. 좀 약간 좀 말을 좀 비비 꺼놔가지고 되게 좀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독립쟁송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독립쟁송 가능성은 독쟁. 뻔하죠. 부담인가 아닌가죠. 부담이면은 되고 부담이 아니면 안 되고 기간이니까 부담이 아닌 거죠. 아니니까 안 되지. 제기할 수 없다. 옳은 것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2번은 그냥 그렇게 좀 이상한 문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에서 저런 문장 나오면 정말 욕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고 자, 그 다음 3번 판례상 재량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개인 택시, 운송, 운전이 아니니까 특허니까 재량행위죠. 이거 말씀드렸죠. 총량 관리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고도의 전문성이라고 전문성 강학상 특허 재량행위죠. 휴직 사유 소멸을 이유로 해서 한 신청에 대한 복직 명령 요거는 약간 그 관계법상 기속행위이긴 한데 이건 그냥 단순 암기사항이고 사실 행정법 총론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이게 국가 공무원 휴직 같은 것들은 다 뭡니까? 이게 뭐 여기서 논의할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휴직, 복직 좀 알아야 되는 건데 그냥 단순히 판례 암기하는 거라서 이게 조금 문제됐습니다. 보통 교과서에 잘 나오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 물론 과거에 기출문제로 한번 나오죠. 기출문제로 7급 기출문제에서 그럼 체류 자격 변경이다 이런 것들은 한국에 아무나 머무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강학상 특허니까 재량행위다 해서 우리가 기억, 니은, 니얼은 잘 알아. 그럼 기억, 니은, 니얼은 꼭 들어가야 돼. 근데 디귿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디귿을 암기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고 암기하면 뭐 되는 거고 둘 중에 하나죠. 그죠? 그래서 이 디귿은 기속행위라서 정답이 3번이다. 이 참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하면 정말 맞추기 힘듭니다. 그죠? 이런 건 뭐냐? 한 문제 좀 틀려라. 이런 말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자, 그 다음 4번 행정절차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사 표시는 공법상 계약이니까 절차법에 따라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2번 완전히 새로 나온 판례입니다. 이거는 새로 나온 판례.
과거에 우리 시험에 뭐가 있었냐면은 처분선을 물어봤죠. 요거. 교육부 장관이 부적격 사유가 없는 후보자들 사이에서 어떤 후보자를 상대적으로 더욱 적합하다고, 그러니까 부적격이 아니니까 지우면 된다고 그러죠. 이렇게 아니지 아니하다. 그러면 적격 사유가 있는 거지. 올바른 사람인 거죠. 적법한 사람인 거죠.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런 후보자 사이에서 어떤 후보자가 상대적으로 더욱 적합하다라고 판단하여 공직총장으로 임용 제청을 하였다면 그러한 제청행위 자체로서 이유 제시의 의무를 다한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적합한 사람들 중에서 여러 사람, A, B, C 중에서 그래서 얘를 추천했다, 제청했다. 그럼 제청했다는 자체가 벌써 이유 제시를 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부적격자라서 제청을 안 하겠다. 왜 부적격한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이럴 때는 구체적으로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판례 한번 보면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적격자 중에서 한 명 제청하는 것은 이미 제청한 것 자체로 뭡니까? 이유를 제시했다고 보는 거지. 자, 이게 새로운 내용으로 나온 거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별표하시고 앞으로 다음 시험에 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 뭐죠? 복수 후보자 중에서 A, B, C 중에서 그 제청에서 제외했다. 제외한 것은 행정처분인가 아닌가? 처분이죠. 그죠? 심사받을 기회를 박탈한 거니까 이런 처분이다 라고 했던 거. 그게 우리가 보통 보는 판례였고 그 판례와 같은 내용인 건데 거기서 좀 약간 다른 부분을 질문한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출문제는 진화한다. 그래죠. 진화한다. 진화론. 거기에 따라서 문제를 약간 옆으로 약간 다르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판례 중에서 1번, 2번, 3번이 있으면 늘 1번을 묻다가 새롭게 2번을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런 것들 앞으로 또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3번은 뭐 늘 나오는 거니까 국가공무원 직위해제 처분 절차법이 적용되는가 할 때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근데 국가공무원 사건은 있었죠. 있으니까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적용된다 했으니까 틀린 거고 지방공무원은 특별한 게 없으니까 적용되는 거죠. 이게 다르죠. 국가공무원 사건, 지방공무원 사건. 그 다음 4번 과세 처분할 때 납세 고지서에다가 법으로 규정한 과세 표준 등의 기재가 누락되었다. 이꼴 절차하자. 이유 부기 안 한 거죠. 그럼 처분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 되어 취소 대상이 된다? 맞죠. 절차하자만으로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 다음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비례원칙은 법치국가 원리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 기본 원리다. 맞죠? 기억은 맞고 니은 평등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한다. 불합리한 차별을 말하는 거죠. 맞죠? 위법한 처분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면 행위청에 대해서 자기구속력을 갖게 된다. 그건 아니고 니은은 틀린 거. 그러니까 불법한 평등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보호의 대상은 위법인 거, 적법인 거 모두 포함하지만 자기구속의 대상은 적법만 포함되는 거죠. 위법은 안 됩니다. 불법한 관행은 허용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국가가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 결격 사유가 있죠. 이렇게 결격자를 임명했다. 무효죠. 무효인데 자, 요 임명을 갖다가 취소한 거죠. 아유, 이거 잘못됐구나. 예. 그 정년이 아니라 여기 취소. 임명행위를 취소한 겁니다. 임명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그 취소는 뭡니까? 무효임을 확인하며 그치는 거지. 확인하며 그치는 거. 그래서 이런 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임용했다가 나중에 있음을 발견하고 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임용을 취소하는 거죠. 그때는 신의칙이 적용된다. 요거는 신의칙이 적용될 수가 없죠. 왜 그렇다? 무효인 행위는 신뢰보호 대상인 선행조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파악하는 거죠. 신뢰보호 원칙은 적용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학자들이 많지만 어쨌거나 판례 입장이 그렇다. 판례 입장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리얼 지방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 토지를 기부 취득하는 부관을 승인해 붙인 경우에 부당결 무위반되어 위법하다. 뭐 늘 보는 거니까 맞죠, 그죠? 리얼은 옳고. 자, 여기서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번에 실수 많이 하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옳은 것만을 고르는 거니까. 솔직히 이런 거 저도 집중 안 하면 또 헷갈려. 옳은 것만을 고르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항상 숫자를 표시해 놓고 이렇게 딱 표시를 하시라고. 이런 걸 잘 하셔야지. 잘 골라놓고 나중에 틀린 것만 고른다든지 그러면 또 환장하는 거죠. 자, 6번 행정에 옳지 않은 것은 1. 건축 허가는 대물적이죠? 맞죠?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 건축주,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을 인적 요소에 관하여 형식 심사만 한다. 맞죠? 사람은 관심 없어. 대물적이라서. 여러 번 나왔던 지문이고. 2번 횡단보도 설치했다. 그럼 일로만 건너. 그런 이야기죠? 통행방법을 규제하고 있지. 그래서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에 있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다. 맞죠? 판례가 있죠? 물적 행정행위. 이건 다 아는 거고. 그 다음 3번 국유지산 무단 점유 허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썼다. 거기에 대해서 변상하라. 그 징수 요건은 명백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변상금 징수할 것인가는 처무청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숙행위다. 맞죠? 이거 제가 암기하라고 했을 텐데 앞글자로 발연기, 발연기, 변연기 할 때 그죠? 변상금, 연체금은 기숙행위다. 발연기, 똥연기, 변연기 그랬죠? 그래서 변상금, 변기, 기숙행위다. 암기할 사항이라고. 그럼 4번 공유수면, 바다, 사용허가는 특정인에게 공유수면 이용권이라는 독점적 권리를 설정해주는 처분이 아니라. 왜 아니야? 바다를 혼자 사용하는데? 독점이죠? 아니라가 틀렸죠.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해제한다는 말은 강학상 허가란 말이죠. 허가가 아니라 특허입니다. 아시겠죠? 틀린 거는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정보 공개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 공개 청구권자의 권리 구제 가능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맞죠? 원칙은 공개하는 거고 일정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거고 뭐 이런 거지. 권리 구제가 될 거냐 말 거냐 그걸 지금 왜 따지냐고. 지금 나중 문제인데. 뭐 자주 나왔던 것이고. 2번 학교 위생구역 내 금지 하지마. 근데 해줄게. 하지마 해줄게. 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기재된 발언 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자 말이 더럽죠. 비공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아니지 아니한다. 이꼴 공개한다는 말이죠. 비공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비공개가 아니다는 것은 공개한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아니지 아니한다니까 공개한다? 인적 사항인데 공개하면 안 되지. 그죠? 공개한다는 말 틀린 거죠. 그럼 틀린 건 뭐 2번이네. 그죠? 이거 자주 나오는 건데 제가 그래서 뭐였습니까? 아니 모르겠으면 우리가 회의하는 내용을 왜 궁금해하냐고. 회의록은 다 공개하지 않는 겁니다. 단어 하나 들어갈 때 빼고. 이런 게 있죠. 대외적으로 공표된 후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그때는 공개다 이랬죠. 90%는 회의록이라는 말만 나오면 비공개다. 이렇게 공부를 해두시라고. 3번 공공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때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이 또는 기본과 충돌되어 비공개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하여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서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렇지. 개괄적이면 안 되죠. 몇 조, 몇 항, 몇 준, 몇째 줄까지 제시해줘야지.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데 대충 뭐 대충 한다는 얘기는 나 공개하기 싫은데 뭐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공개구하는 정보를 공공이 한때 보유 관리하였으나 후에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하면은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 맞죠? 공공기관이 있고 국민들이 있으면 A라는 정보가 있다는 사실은 공개를 청구하는 쪽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없거든. 예, 없거든 하는 거는 이쪽에 집중하는 거죠. 반대쪽에서 공공기관에서. 그래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 정보의 존재에 대해서는 국민이, 비존재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입증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8번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행정청이 처분하면서 상대방에게 불복 절차에 관한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는 절차적 하자로서 그 행위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요거 시험에서 시험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 이론 시간부터 계속 설명드렸던 겁니다. 위법하게 된다 아니죠. 틀린 거죠. 이번 시험에 또 특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요 고지 문제 잘 안 나오거든요. 나온 거지. 나오면서 아주 평이한 거 하고 20분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아주 막 이상한 거 하나 나있죠. 그죠? 그래서 고지에 대한 것들 갖다가 반복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렇죠? 이게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이거 기억나시죠? 그림. 제 합격 노트에 다 있는 겁니다. 정지 처분할 때 적법하려면 주내 절형 필요하다. 절차 요건. 거기에 하자가 있으면 이 처분 위법하지. 청공제, 이유 제시하지 않거나 청문을 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은 절차 하자죠. 왜? 처분의 절차 요건이니까. 절차에 해당하니까. 그럼 이유 제시하지 않으면 이 처분은 위법하죠. 뭐가? 처분이. 위법하면 두 가지 구제. 취배하죠. 취소하거나 배상받지. 이게 구제공법이죠. 그런데 고지한다는 것은 뭐라고 했다? 처분 자체의 절차가 아니라 별도의 절차라고 그러죠. 별도의 절차. 자, 고지하지 않았다. 요거 뭡니까? 요 절차가 아니라고. 처분 절차가 아니라고요. 고지하지 않은 것이 처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닌 거지. 하지만 심판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심판법 위반인 거죠. 그러면 위법한 거지. 위법하지만 행정처분이 위법한 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안 되는 거지. 취소하라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위법하니까 아예 심판법에다가 별도로 구제 방안을 명시하고 있죠. 불고지, 오고지 규정을 갖다가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만 행정처분이 위법한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죠? 여기서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뭐라고 했죠? TV가 있는데 TV를 배달 왔다. 그럼 배달 오신 분이 명함을 주고 간다. 명함을. 명함을 안 주고 갔네? 이게 고지죠? 명함 주기가 고지입니다. 혹시 이 TV에 이상이 생기면은 여기로 연락을 달라. 근데 명함을 안 주면 TV가 터지나? 그건 아니죠. 그죠? TV는 멀쩡해. 명함을 안 준 거지. 명함을 안 준 게 잘못된 거죠. 명함을 안 준대. 이게 잘못된 거지. TV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TV 자체에 하자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고지라고 하는 것은 TV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죠. 지금 아시겠죠? 기본 시간으로 다 말씀드렸던 거니까. 그 다음 2번. 행정처분이 나중에 항고송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가 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바로 처분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맞죠? 중요한 거는 여기 중요한 것이 늘 나오는 건데 뭐라고 했죠? 공직 고의타손 위법하다는 것과 고의과실은 같은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위법하면 고의과실 있다? 아니지. 그런데 위법하면 보통은 고의과실이 있다고 했죠. 그러나 곧바로 인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단어가 들어가느냐, 요 단어가 들어가느냐. 그랬죠? 행정공무원은 법을 잘 알아야 한다, 몰라야 한다. 잘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모른다는 것은 고의나 과실이 있는 거라고, 보통은 있는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법하면 보통은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바로 그 말은 이 꼴이다. 이 꼴은 아닌 거지. 곧바로란 말이 들어가면 틀린 겁니다. 이게. 이런 문제는 항상 많이 나왔던 거기 때문에 별로 뭐 문제될 건 없을 것이고. 3번.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절차하자 그 기속력은 행정정구속이죠. 취소 사유로 된 절차 위법의 하나에 미치는 것이므로 행위청은 적법한 절차를 갖추어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다시 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다절 그랬죠. LA 다저스, 다절스 했으면 다절스.
기속력이란 취소했으니까 똑같은 처분을 또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걸 반복 금지효. 또 하면 무효야. 근데 전제가 같은 이유로 같은 처분을 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다면 같은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동일한 처분은 됩니다. 그리고 절차나 형식의 하자를 시행했을 때 그때는 절차를 다시 거쳐서 동일한 처분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절 그랬죠. 예외가 다절이다. 절 그 말인 거죠. 그 다음 4번 이것도 다 우리 합격노트에 그림 다 있었죠. 그죠? 4번 권한이 없는 행정이 한 이상한 놈이 그래요? 위법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권한이 없는 행정이 한 처분은 뭡니까? 위법의 정도가 무효입니다. 무효. 이런 말인 거지. 권한이 있고 권한이 없어. 이상한 놈이 처분한 거야. 이 처분 당연히 무효지. 왜 그렇습니까? 자, 이거는 중대한 권한이 없다는 것이 중대한 하자가 있고 권한은 법에 나와 있으니까 없다는 사실은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니까 명백한 하자다 보통은. 그러니까 무권한자 행위는 무효인 거지. 그럼 이걸 갖다가 없애야 되는 건 누가 하느냐? 얘가 하느냐? 얘가 하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 그랬죠. 누가 쌌어? 얘가 쌌잖아. 그럼 지가 치워야지. 이걸 취소하는 것은 얘가 하는 거죠. 얘가 하는 거다. 자, 근데 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보시면 권한이 없는 행정청, 즉 B가 한 위법한 처분, 이게 무효죠?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그 처분을 한 처분청, B를 말하죠? 아니, B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B가 아니라 을이었네. 속하는 것이고 그 처분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 즉 갑에게 비속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다음에 원리가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라.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 9번 영업의 양도와 지휘승계 옳지 않은 것은 1번 식품위생법상 허가영업자의 지휘승계 신고 수리 처분을 하는 경우, 즉 이거 수리 신고입니다. 절차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영업자에게 행정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맞죠? 자, 이것도 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런 것들까지 다 뭡니까? 다 쉬운 문장이야. 늘 하던 거. 근데 몇 가지 문장이 좀 어렵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시겠죠? 자, 사업을 양도했는데 양도받은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그죠? 특히나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자, 신고하고 수리합니다. 이렇게 수리하면 갑이 갖고 있는 권리가 사라지고 을한테 넘어온다고. 이 수리는 법률효과를 갖고 있으니까 이거는 행정처분인 거죠. 그런 말 했죠? 그럼 이때 누가 짱돌 맞아? 얘가 권리 잃잖아. 그럼 마이너스고 얘는 권리가 생기니까 플러스죠. 그럼 누구 의견이 중요해? 짱돌 맞는 사람 의견이 중요한 거지. 짱돌 맞는 사람. 그러니까 이 수리처분할 때 수리처분하는 순간 종전영업자가 짱돌 맞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 불러드려야지. 야, 너 할 말 있냐? 너 진짜 넘겼어? 말해봐. 이런 거지. 얘한테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종전영업자에게 절차를 실시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요건 또 뒤에서 이어지는 건데 수리하기 전 후로 나눴죠? 수리가 되기 전이면 누가 장사하는 사람이다. 수리하기 전에는 얘가 장사꾼이고 수리가 된다면 얘가 장사꾼이죠. 행정적 책임, 영업정지나 과태료 같은 것들은 영업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하기 전이면 갑이죠. 수리 후에는 을이죠. 이런 말 했죠. 양도인 양수인. 여기서는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온다고 그랬죠. 뭐 늘 나오는 거니까 별로 크게 문제될 건 없고. 그 다음 2번 관할행정청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양도 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면허 취소를 들어서 양수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저놈이 잘못했는데 A가 잘못했는데 A의 잘못을 이유로 B한테 영업 정지한다. 요게 가능하다. 왜? 책임도 승계되니까. 그랬죠. 대물적 행위일 때 권리와 의무만 승계되는 게 아니라 제재 사유, 즉 책임도 아울러 승계되다 보니까 양도인의 위법 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랬던 거죠. 그 다음 3번 영업 양도 행위가 무효임에도 양도가 무효죠.
행위청이 신고를 수리하였다면 안 되는데 이거죠. 무효인 것은 신고할 수가 없죠. 수리할 수도 없죠. 그러다 이 수리는 무효입니다. 양도자는 민사쟁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민사가 아닌 행정소송으로 신고 수리처분,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맞죠. 특히 바로, 이 말이지, 바로. 그래서 사업 양도한 게 무효다. 그러면 양수인이 아까처럼 신고하죠? 신고하고 수리하는데 이게 무효라면 결국 신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신고한 적이 없는데 수리했다. 그럼 수리도 무효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무효면 이것도 무효다. 그러니까 요 수리처분이 무효니까 바로 수리처분에 대해서 무효 확인 소송이라고 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 4번 사이상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수리처분 전, 수리 전 아까 했죠? 양도인이 허락했네? 아직은 양도인이 영업자입니다. 얘가 영업주인데 허락을 했어. 양수인한테. 되게 하기 싫었나 봐. 야 그냥 어차피 가져갈 거 네가 장사해라. 그냥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다가 양수인이 사고 쳤지. 거기에 대한 행정적 책임은 양수인에게 아니고 양도인에게. 갑이 을한테 넘겼죠. 자, 방금 몇 번이었죠? 3번 같은 경우는 3번이네. 갑이 사고 쳤을 때 을한테 책임을 묻는다 했죠? 이게 책임 승계 문제고, 지금은 수리가 되기 전에 을이 사고 쳤다? 그럴 때 갑에게 책임을 묻는다. 이런 문제입니다. 다 된다는 거지. 내용은 다른 거지만 이게 다 가능하다는 거겠죠.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런 건 중케이스인 케이스라고 할 수도 없고 10번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하는 갑은 딱 그림 그리고 관련법 위반을 이유로 사고 쳤네? 사업 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즉 정지해야 되는데 대신에 과징금 받은 거죠. 과징금은 두 가지가 있죠. 본변, 본래똥, 변형똥, 그죠? 본변. 자, 변형된 형태의 과징금이죠. 정지에 가름하는 거. 자, 이랬을 때 옳지 않은 것을 고릅니다. 자, 1번. 갑이 현실적 위반이 아니라 법령상 책임자인 경우에도 갑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맞습니다. 행정상 제재라고 하는 것은 법령상 책임자에게도 부과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2번. 갑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아니지. 요게 형사상 제재하고 행정상 제재하고 형사상 제재는 전과자 되는 거죠. 전과자라는 게 마음이 나쁜 거야. 마음속에 악마가 있는 거지. 마음이 나빠야지. 고의나 과실이 있는 악마 같은 놈일 때. 행정상 제재는 고의나 과실이 없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이게 헷갈리는 거야. 과태료. 과태료만 있어야 한다라고 법에 규정이 있어. 그런 규정이. 명문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과태료 이외의 행정상 제재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과징금이라든지 가산세 이런 게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죠. 과징금이나 가산세는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되는 거라고요. 없어도 있다라고 해야 된다고. 이것도 뭐 다 하는 거고. 그다음 한번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갑은 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다. 맞죠? 그죠? 급부하명이니까. 과징금 되고 이행강제금 세모고 과태료 안 되고 그런 거죠. 4번 갑에게 부과된 과징금이 한도액을 초과했다. 그러면 과전법 그랬죠. 과전법. 과징금이 초과하면은 전부치소다. 전부치소해야 한다. 맞네. 끝. 그래? 앞 글자에 편안한 점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 다음 11번 국가배상제도 옳은 것은. 항상 이런 것도 실수 많이 합니다. 옳은 것은. 1번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가 단순히 공공 일반의 이익만을 위한 경우라면 공익만을 그러한 위반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하되지 않는다. 맞네 그냥. 특히 부작위로 하는 손해에 많이 문제가 되는 거죠. 부작위로 하는 손해. 위법한 부작위로 손해가 되니까 관계법상 뭡니까? 자기 의무가 있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다? 이 의무가 공익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만 비로소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배상 청구하는 것은 공권 성립이 필요한데 강, 사. 자규의 의무가 있다는 것은 강, 충족. 그러나 배상을 청구하는 공권은 사익 보호성이 필요한 거니까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는 게 통설 판례. 그래서 공익만을 보호한다면은 공권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국가배상은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인 거죠. 그다음 2번. 국가의 비권력 자금은 직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단 틀렸고, 왜 일단이냐면은 비권력이 두 가지가 있죠. 권관국 할 때, 권관국 할 때. 관리관계와 국구관계, 요거는 비권력입니다. 근데 권력행위, 관리행위 포함되는 건 당연한데 국구도 포함되는가는 보통은 안 된다고 봅니다. 약간 세모지만 일단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그럼 비권력 제공은 된다 안 된다? 되긴 되죠. 그죠?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모를까?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긴 하지. 포함되긴 하니까 일단은 뭐 X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요거는 참 정말 앞에서 본 것처럼 이게 왜 이런 게 왜 나왔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그 판례에 늘 기출문제 나오던 거라서 이미 내용은 다 파악하실 테니까 자 뭐냐면 경과실로 불법을 행위를 한 공무원이 피의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원래 경과실로 인한 공무원은 책임이 없습니다. 피의자한테 배상할 이유가 없어. 근데 배상했다는 얘기지. 지 책임도 아닌데 배상한 거야. 그걸 비체 변제, 민법상. 갑자기 왜 민법을 비체 변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겁니다. 비체 변제.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뭐 한다? 공무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아니고 이게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체 변제는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 그림 봤죠? 원래는 이 문장이 나온 게 아니라 우리한테 늘 나왔던 겁니까? 그때 나왔을 때도 이상하다고 그랬죠? 공무원이 사고 쳤는데 경과실 뿐이야. 경과실. 자, 경과실일 때 뭡니까? 그때 경과실이면 아무런 책임이 없어. 그럼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근데 책임을 진 거야. 국가가 질 책임, 가령 10억을 갖다가 얘가 책임을 진 거야. 질 필요가 없는데 남의 채무를 변제한 거죠. 그렇다면 공무원이 국가한테 다시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이게 가능하다. 그 근거는 바로 민법상 비체 변제를 근거로 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돈을 받았죠? 받은 건 돌려줘야 되느냐? 갑자기 또 이걸 물어본 거야. 돌려줄 필요가 없지. 적법한 거니까. 두 사람 사이의 문제인 거지 얘가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반환 의무가 없다. 없다가 맞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굳이 우리 시험에 안 나와도 될 문제인데 그냥 한번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죠. 그냥. 제가 험한 말을 못하겠고 참아. 자, 4번. 지방단체가 권한 없이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고 적법한 권한이 없어도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영조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제 12번 행정벌에 대해서 옳은 것은 1.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주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되는 것이므로 벌써 틀렸죠? 자주 나온 것이고 영업주만 따로 처벌할 수는 없다? 있지. 왜? 종속되지 않으니까. 자기 책임, 자기 책임. 2번 통고처분은 이게 좀 이상한 문장이지 이제. 법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것을 해조건으로 하는 처분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닌데 이게 문제가 뭡니까? 요게 원래는 자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닙니다. 통고처분은 처분이다? 그럼 좀 이상한 건데 납부하지 않는 것을 해조건으로 하는 즉 통고처분에 불복하는 순간 자동으로 소멸하죠. 그게 해제조건이지. 그러면 보통 처분이라 표현하지 않고 해제조건이 붙어있는 급부하명이다.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명이라는 건 행정행위니까 행정행위다. 그러니까 해제조건부의 행정행위는 이론상 될 수 있어도 쟁송법상에 처분에 해당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분이라 표현하면 좀 되게 이상한 표현이 되거든요. 하여튼 어쨌거나 뭐 이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통고 처분은 소송의 대상이 된다 했으니까 틀린 거지 뭐. 안 되는 거니까. 조금 문장이 좀 약간 그렇습니다. 그 다음 3번 행정청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과태료 보전 효력을 상실한다? 뭐 이건 맞는 거고 조문에 다 있는 거죠. 요게 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건데 어차피 옳은 거니까 답이 확실하죠? 그럼 이럴 때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니라고 쉽게 그럴 수 있는 문제고 법원이 하는 과태료 재판은 결정 방식이죠.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에서 같은 신뢰원칙이 적용된다? 아닙니다. 이거는. 이 절차는 비송사건이거든요. 비송사건. 그래서 소송과 같은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근데 이런 것까지 굳이 뭐 비송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 없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 나왔다는 거. 그래서 항상 구색과 추경으로 하나 있는 거고 뭐 이상한 문제 하나 있어도 답은 뭐 확실한 거니까 뭐 충분히 고를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옳은 것은 역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기억. 행정청은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한이 없더라도 건물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철거 의무자인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해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맞죠? 많이 나왔던 것이고. 니은 권한이 없이 국가가 소유한 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청이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에 즉 행정청이 안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용 청구권을 가진 자는 사인은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성으로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맞죠? 자주 나왔던 것이고. 그죠? 그래서 네가 안 하니까 내가 하는 거지 뭐. 공작물이 있는데 빨리 철거해야 되는데 안 해주잖아. 대집행을 안 해주잖아. 그렇다고 내가 할 수는 없고. 사인이 하는 겁니까? 결국 국가를 대신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대신하다 보니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한다는 것이. 그래서 민사성으로 행위청을 대신해서 철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거. 원래는 대집행 방법하고 민사집행하고 다 가능하다면 요게 좀 더 쉬운 방법이죠? 자력강제라서 보통 이게 우선하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뜻입니다. 그 다음 디귿 공유 일반 재산의 대부료 지급은 사법상 법률관계이므로 맞죠? 행정상 강제집행이 인정되더라도 따로 민소로 하는 것이 적용되는데 안 된다고 했죠? 행정상 강제가 되면 민소는 안 한다고요. 그럼 디귿 틀린 거고. 뭐 이 정도면 답 나왔죠. 옳은 것만 고른 것은 기억 니은이니까 답은 나왔고. 리을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 사용 중지 의무 하지 마라. 부작위 의무죠? 행정 대집행 대상이 된다? 아니고 행정은 몰라도 대집행이 안 되는 거죠. 대체성이 없으니까. 우리 정답은 1번. 이런 것들은 다 뭐 쉬운 문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요건 조금 이제 까다롭다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제를 갖다 약간 종합해서 판단하면 되는 건데. 자, 1번. 조세부가 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해서 이미 납부한 세금에 반할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죠. 조세부가 처분이 무효라는 판단과 함께 세금을 반환하라. 뭐 민사 판결이죠. 본안 판결을 할 수 있다. 맞죠? 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즉 선결 문제와 본안 문제가 있으면 민사법원에서 무효인 경우에는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고 그랬죠. 그 말이죠. 지금 스스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민사 판결, 본안 판결하고 다 가능하다.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영업허가 취소 처분 때문에 손해를 입은 자가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여기서는 위법 여부가 선결 문제죠. 법원은 취소 처분에 취소 사유가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배상 청구를 인용할 수가 없다. 틀렸고 국가배상은 위법하면 배상하죠. 위법하다는 것은 무효와 취소가 다 있죠. 근데 무효이건 취소이건 모두 위법한 거니까 무효와 취소를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무효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무효와 취소는 구별 실익이 없으니까 위법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거죠. 근데 공정력은 유효성 추정이니까 위법, 적법 여부는 민사법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지. 판단해서 판단한다.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3번)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수입 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이어서 즉 무효. 무효가 아닌 한. 중대하고 명백하면은 무효가 되죠. 근데 무효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취소에 불과하다. 그러면 무면허 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 자, 면허가 취소에 불과하죠? 그럼 아직 무면허에 해당하지 않는 거지. 무면허가 아니니까 죄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죄가 될 수 없다. 없다는 맞죠.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 영업 허가 취소 처분 이후에 영업을 한 행위 말을 안 들어. 무허가 영업으로 기소되었으나 기소란 것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거죠. 근데 형사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행정소에서 취소가 되면 허취치. 그러면 형사법원은 취소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형사법원은 무허가 영업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면 이게 무효가 돼버리면 취소가 무효니까 영업을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럼 무허가 영업이 아니라는 거지. 무허가 영업이 아니면은 무죄지. 무죄 선고가 맞네, 그죠? 이렇게 된 거죠. 이 판례는 자주 나왔던 거니까 그 정도는 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5번 공법상 계약 옳은 것은. 자, 1번 지방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즉 자유가 제한되는 그게 없다면 사적 자치, 사법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왜 안 와? 말이 안 되죠?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는데 아니다. 앞뒤가 모순이죠, 그죠? 틀린 거고. 2번 국립의료원 부서주차장 위탁관리 영역 운영계약은 자주 나왔던 거.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강학상 특허. 3번 계약이더라도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 상대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제기한다. 아니겠죠? 공법상 계약이니까 민사로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고. 4번 지방단체가 A 주식회사를 자원 회수시설과 부대시설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협약은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맞죠? 여기 암기할 거리 두 문자. 자사고 자원 회수는 사법상 계약. 뭐가 공법상 계약이죠? 중공, 중소기업, 정보와 지원사업 협약은 공법상 계약. 중공, 자사 뭐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6번 이제 옳은 것은. 1번 원고 청구가 이유 있다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즉 이유 있다, 위법하다 그러면 취소니까 인용한다는 취소한다는 거죠. 근데 취소하면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공익을 심하게 침해한다. 그럼 법원은 피고 행정청에 주장이나 신청이 없더라도 사정 판결할 수 있다. 맞죠? 이게 뭐죠? 사정 판결은 신청 또는 직권, 학설은 피고의 신청만으로 된다고 하지만 우리 판례는 직권으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피고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그런 판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청은 영업정지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처분을 해야 될 의무를 진다. 이게 좀 아주 난이도가 높은 질문인데 취소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가 존재하죠? 취소하는 게 아니라 거부 처분을 취소했을 때 재처분 의무가 존재하는 거라고. 처분 의무가. 정지니까 거부하고도 상관없죠? 자, 그래서 조세부가 처분이 있다. 영업정지나 조세부가 있다.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 처분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이게 뭐예요? 자동으로 사라지니까 이 처분을 취소할 의무가 없지. 취소 의무가 없죠. 이게 바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 말인 거죠. 그 다음에 거부 처분이 있다. 취소하라고 소를 제기하고 이게 취소가 되면 역시 자동으로 사라지죠. 그렇다면 적극 처분이든 소극 처분이든 그 처분을 취소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취소 의무는. 형성 때문에. 근데 거부 처분을 취소하게 되면은 이전에 신청해야 다시 처분할 의무는 존재한다고 했죠. 처분 의무는. 그래서 취소 의무하고 처분 의무하고 헷갈리지 마라. 처분을 해야 되는 것은 행정청이죠. 그럼 행정청이 처분을 해야만 되는 것은 기속력 때문인 거지. 판결은 한 개지만 어떤 사람 구속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효과가 생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형성력에서 많이들 말씀드렸습니다. 취소 의무, 처분 의무, 요거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 다음 3번. 공사 중지명령 상대방이 제기한 중지명령 취소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럼 뭐죠? 기각됐으니까 아 이게 적법이라는 얘기네. 게임 끝났네.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그 후 상대방이 제기한 공사 중지명령 해제 신청을 거부했다.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 아, 이 얄팍한 잔대가리 걸린 거죠. 중지명령 취소에서 동일한 처분인데 이제 뭡니까? 해제를 신청하고 거부하니까 요걸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걸 대상으로 한다는 거지. 그럼 대상이 바뀌었으니까 A가 아니라 B를 대상으로 하니까 다른 수송이다. 그럼 다른 수송이니까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그죠? 그런 잔대가리 걸렸다. 그래서 그 중지명령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있다? 안 되죠. 이미 이 중지명령은 적법한 것으로 게임 끝났습니다. 동일한 처분이기 때문에 다른 법원에서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다. 뭐죠? 기판력. 기판력 때문에 그 말이죠. 4번. 행정청은 취소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된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이더라도 처분시에 존재한 사유를 들어서 종전 처분과 같은 처분을 다시 할 수는 없다? 아니고 아까 했죠. 다절스. 다른 이유로 동일한 처분은 됩니다.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사유니까 다른 이유지. 다른 이유로 동일한 건 된다니까? 그랬던 거죠. 그 다음 17번. A 행정청이 항상, 이게 또 준사례고 정사례가 아니죠. 준사례죠 그냥. 이건 뭐 사례형도 아닙니다. A가 갑에게 한 처분에 대해서 갑은 B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림을 그리면 되죠. 옳은 것은 1번 B 심판위원회에 기각 재결이 있은 이유에는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다는 거네. A 행정청은 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가 없다. 자, 기각 재결이라는 것은 심판에서 적법이라 판단하는 거지만 여기서 스스로 취소하는 거, 직권 취소는 가능하죠. 요거는 쟁송 취소의 문제고, 이거는 직권 취소라서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틀린 것이고. 그 다음 2번. 갑이 취소 심판을 제기한 경우에 B 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 변경 명령 제기를 할 수 있다? 맞지? 요거는 삭제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가 삭제됐어? 취소 심판이라는 것은 취소 또는 변경이라고 그랬죠. 취소 또는 변경. 요거는 살아있고 취소 명령 제기를 주고 있는 거죠. 요게 죽었지. 요건 살아있지. 글자 그대로죠. 글자 그대로. 요렇게. 요게 취소 심판. 요 두 가지가 취소하고 변경하는 게 취소 심판이고, 요거는 뭐다? 의무 이행 심판이죠. 그래서 취소하라고 시키는 재결은 번거롭다. 그래서 없애버렸고, 직접 취소하거나 직접 바꾸는 건 됩니다. 그리고 바꾸라고 시키는 건 됩니다. 그러나 요게 삭제된 거지. 그러나 의무 이행 심판에서 처분하라고 시키는 것은 살아있다. 그랬죠. 얘랑 헷갈리지 말라고. 이 세 가지를 헷갈리지 마시라고. 뭐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닌 겁니다. 그 다음 3번. 갑이 무효 확인 심판을 제기한 경우에 B 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익에 크게 유의하다 인정하면은 갑의 심판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유 있다고 인정했는데 기각한다는 게 사정 재결이죠. 사정 재결은 취무의 어디 되죠? 취소에 가능하고 무효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확실하게 명시하고 있고, 여기는 아무런 규정이 없죠. 그래서 요것만 X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된다고. 지금 무효니까 이거 묻고 있죠. 무효 확인 심판이니까 기각할 수 있다? 틀렸죠. 무효 확인 심판은 사정 재결이 안 됩니다. 그 다음 4번. 행심이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갑은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 이거 처음 나와서 사람이 상당히 당황했는데,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으면 뭐 할 수 있죠?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소송을. 심판이 아니라 글자 하나 살짝 바꾸는 그런 거. 치졸하지만 뭐 이런 게 원래 법학
법학 시험 문제 출제하는 방향입니다.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셔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옳은 것은 각 사례대 옳은 것은 자, A시장으로부터 3월에 영업정지를 받은 숙박업자 갑은 숙박 항상 허가냐 특허냐 또 딸 수가 있으니까 써두시고 영업정지했다. 3월이다. 갑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다. 그 다음 B시장으로부터 건축 허가 거부 처분을 받은 을 거부당했네. 건축에 대해서 이에 불복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이랬을 때 자, 1번 갑이 취소송을 제기하면서 갑이 제기한 거죠.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경우에 자, 집행정지는 거부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정지는 되죠. 법원이 집행정지할 때 있어서 갑의 본안 청구의 적법 여부는 집행정지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이것도 제가 수십 번 강조했죠. 수십 번. 본안 청구의 적법은 집행정지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했죠. 그죠? 해당한다고. 뭐가 안 된다고 그랬죠? 본안 청구의 적법이 아니라 본안 청구의 이유 유무. 이유 유무는 안 된다고. 이유 유무는. 요거는 본안 전의 문제고 요거는 본안의 문제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 기억나실 겁니다. 철거변이 했다. 취소하라 소를 걸었는데 집행 부정지니까 중간에 개통실비 실행해버리면 원상회복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실행을 막는 거죠. 중간에 찜하는 게 바로 집행정지다. 이걸 해줄까 말까 판단할 때 처개회 긴공이 요건이니까 처분이 존재하고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됩니다. 계속 중. 그러니까 이 소송 자체가 멀쩡해야 돼. 그래서 이 소송이 적법해야 되죠. 소적이라고 하는 것은 소요라고 했죠. 소송 요건, 원대협, 원고적격, 대상적격 이런 것들을 모두 갖출 것. 그래서 집행정지 앞에 있죠. 이걸 전제로 해서 하는 거라고. 전제로 해서. 그럼 요거는 요건이 되지. 그런데 이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원고의 총 이유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끝나야 하는 거지. 마지막에 끝났을 때 이유 있다, 위법하다, 없다, 적법이다. 그 말은 행정처분이 적법인가 아닌가. 소적이 아니라 처적이라고. 처적. 그럼 처적 여부는 처요시면 처요. 소요, 처요, 처요가 뭐죠? 준해절형.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이죠. 그죠? 준해절형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처분 요건을 심사하는 거다. 언제 있어? 집행정지 뒤에 있어. 뒤에 있으니까 원칙은 뭡니까? 이것을 갖다가 요건을 할 수 없지. 당연히. 그럼 이 표현은 뭡니까? 본안 청구가 적법한가? 그 말은 본안 소송이 적법한가? 요걸 말합니다. 지금. 요거는 요건이 된다고. 요거는 요건이 안 된다고. 단 10% 빼고. 요 단계에서도 누가 봐도 질게 뻔하다. 이유 없음 명백하다. 질게 뻔하다. 그 정도까지 요구는 한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요로 10% 정도, 한 5% 정도는 고려한다. 원칙은 처분 적법성은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요 정도까지 한 5% 정도만 고려한다. 예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다음 2번 갑이 자, 숫자가 나오면 항상 그래라 그랬죠. 22년 1월 5일 갑이 영업정지를 통지받았고 심판을 제기하여 22년 3월 29일 1월에 영업정지 변경하는 제기를 했었고 그 정본을 4월 2일 송달받았다. 소송의 기산점은 소송은 심판이 있으면 송달받은 날로부터 없으면 처분 시부터 심판을 거쳤으니까 송달받은 날 이거죠? 4월 2일 날. 이거 틀린 거죠. 그죠? 여기가 아니고 심판을 안 거치면 여기서부터지. 심판을 거치면 송달받은 날로부터지. 4월 2일. 3번 을이 의무이행 심판을 제기하여 처분 명령 재결. 아까 했죠? 취소 명령은 없고 처분 명령만 존재한다고. 있음에도 B시장이 허가를 하지 않는 경우에 좀 해라. 명했으니까 뭐가 생깁니까? 재처분 의무가 생기죠. 근데 안 한다는 거지.
그때 행심인은 직권으로 시정 명하고 명하면 다시 시정 의무가 생기죠. 그래도 안 하면 참 말 안 들어. 그때는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다. 맞는데 자 문제가 뭡니까? 요거 참 요걸 살짝 숨겨놨지. 직권으로 틀렸죠. 직접 처분제도 하고 간접 강제는 반드시 신청만으로 한다 그랬죠. 신청만으로 한다. 직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 그다음 4번 의리, 건축 허가 거부 처분에 대해서 제기한 취소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B 시장이 기속력에 위반하여 다시 거부 처분을 한 경우 을은 간접 강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맞죠? 뭐하고 비례한다? 자, 우리가 취무의 아이고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이게 나오면 안 되는구나. 아이고. 하여튼 원리는 비슷한데 자 다시 취무부가 되죠. 취무부. 자 거기서 거부 처분을 갖다가 취소하거나 무효가 됐다. 원래는 거부 처분 취소하면은 재처분 의무가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에서는 간접 강제 가능하죠. 그죠? 근데 무효인 경우에는 재처분 의무는 생기는데 간접 강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 아시겠죠? 법에서 이건 심판법이기 때문에 이거 무시하시고 심판 무시하시고 이건 소송법, 소송이니까. 그래서 무효인 경우에 거부 처분에 대해서 무효 등 확인 소송이 제기되면은 간접 강제는 허용되지 않는데 이거 뭡니까? 인용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즉 거부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뭡니까? 취소해서 인용된 거죠. 취소해서. 그럼 여기서 인용된 거죠. 그럼 일로 가는 거라고 지금.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고 지금.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에 대해서 인용됐으니까 취소했다는 얘기지. 그럼 재처분이 생기고 간접 강제 가능한데 요거 할 때 기속력에 위반했다는 얘기는 무효인 처분이죠. 무효인 처분. 즉 간접 강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요거는 똑같은데 재처분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간접 강제는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처분을 했는데 무효야. 무효인 게 처분하지 않은 것에 포함됩니까? 이론상 포함이 안 되는 거라 원래는. 근데 간접 강제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 국민의 구제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 요게 포함된다라고 우리 판례가 해석하는 거라고. 그래서 재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도 간접 강제는 된다는 겁니다. 된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무효하고 다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시겠죠? 제가 좀 심판법을 잘못 가져왔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4번.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는데 합격노트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이죠. 그죠? 도주법에 따라 설립된 A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은 B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의 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재건축 관련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의결을 하였고 누가? 조합이 한 거. 이거는 관할 B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처분 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했다. 인가는 구청장이 하는 거죠. 이후 조합원 갑은 관리처분 계획 의결에는 조합원 전체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해서 관리처분 계획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으로 다투려고 한다 했을 때 일단 자 조합 설립 인가가 있고 변경 인가가 있고 요 인가를 받기 전까지 뭡니까? 아직 공공조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전에는 사적 관계지. 이쪽은 사적 관계고 이쪽부터 공적 관계인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조합에 대해 공공조합 설립 인가는 강학상 특허입니다. 특허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인가하는 것은 이거는 강학상 인가인 거지. 그래서 이거는 기억은 특허지만 디귿은 인가입니다. 그럼 기억, 디귿, 인가가 동일하다 틀렸죠. 그래서 그 다음 2번 미연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투려면은 요거죠.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의결이죠. 관리처분 계획은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만드는 겁니다.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관리처분 계획 만들어서 인가를 받는 거라고.
여기 벌써 뭐다? 공적 관계죠, 그죠? 공적 관계. 사적이 아니라고. 그러면 니은에 대해서 다투려면은 조합을 상대로 해서 민소를 제기한다. 민소가 아니라 이미 뭡니까? 공적인 관계로 넘어온 거야, 지금 벌써. 그 다음. 예, 요거는. 자료를 급하게 만들다 보니 좀 오류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야기 같은 겁니다. 자, 설립 결의가 있죠? 설립이 된 다음부터 공적인 관계라고요. 이 말은 뭐냐면 설립되기 전에는 그 결의를 민소로 하겠지만 인가를 받고 나서는 인가에 대한 항고송을 제기하지 인가 후에도 이거를 다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인가 후에도. 인가가 없으면 이걸 하겠지. 인가한 다음에는 이걸 하는 거지 이걸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 다음 변경 결의는 설립된 다음이니까 요 결의 자체에 대한 하자는 뭡니까? 공의 세계로 넘어왔으니까 당소가 되는 거죠. 방금 말했던 민소가 아니라고. 민소가 아니고 당소의 세계라고. 당소의 세계. 공의 세계로 넘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가를 받아버리면 뭡니까? 인가를 받으면 요거는 더 이상 안 되는 겁니다. 인가를 다투는 거지. 인가에 대한 항고성을 다투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인가 후에는 요걸 다툴 것이다. 항고성으로.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적 조합이 설립되고 난 다음이냐 아니냐를 따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3번. 리얼에 대해서 관리처분 계획 다투려면 항고성을 제기해야 한다. 리얼. 맞죠? 관리처분 계획 뭐라고 했습니까? 계획이란 말이 들어가는데 처분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요 단어가 들어가면 처분이라고 했죠. 기본계획, 종합계획 이런 것들은 광역계획 이런 것들은 처분성이 없어. 근데 관리라는 말이 들어가면 처분성이 있어. 그랬죠. 처분성이 있으니까 항고성을 제기할 것이고. 4번. 갑이 리얼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다투려면은 구청장을 필요로 한다? 아니지. 구청장은 인가하는 사람이고 계획을 만든 사람은 조합이거든요. 그럼 구청장이 아닌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조금 난해하지 않았을까. 근데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다들 뭐 쉽게 풀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 그림 아까 계속 그리면서 공적인 세계로 들어오기 전이냐 후냐 계속 따지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 20번 행정쟁송 옳은 것은 1번 심판 재결에도 이 좀 문장이 좀 까리한데 심판 재결에도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이어서는 아니죠. 재결은 판결 같은 기판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비슷한 거 나오죠? 불가변력이라고 하는 거. 확정되면 처분이 추가되는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당사자는 이와 무슨 대조를 할 수 없게 된다? 그건 아니고 원고, 피고가 당사자죠? 심판 재결은 그죠? 판결과 같은 기판력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한 거지. 재결이니까. 앞부분이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심판 재결은 확정력이 생기고 확정력은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이 생기는데 쟁력은 국민을 구속하고 변력은 행정청 구속하죠. 그럼 얘가 원고, 얘가 피고. 그러면 당사자를 구속한다. 그 말은 문제될 여지가 없겠지만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요 앞 문장이 좀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이번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 무효 선언을 구하는 취소다. 이게 뭐죠? 껍데기 치고 알고 보니까 무효였던 거지. 취무, 껍데기 취, 알맹이 무. 이것도 무효니까 취소가 안 되는 거죠. 원칙은 기각을 해야 되는데 무효가 하자가 더 크잖아. 그래서 기각하지 않고 인용 판결 해준다. 취소 판결을. 이런 소송을 갖다가 무효 선언적 의미의 취소라고 하죠. 단, 이런 판결은 언제 할 수 있다. 취소처럼 제소기간을 지켜야 됩니다. 제소기간을. 제한이 없다. 틀렸죠. 취무는 요 안에 제기됐어야 예외적으로 이런 판결을 할 수 있다. 기간 안에 제기됐어야 이 이야기였죠. 그 다음 3번. 더럽게 복잡한 문장이죠. 더럽게 복잡한 문장. 자, 거부행위가 항고성의 대상이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실체상 권리관계에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실체상의 직접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한다가 아니죠.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대상이 되려면 이게 요건심사죠. 세 가지 요건. 공권신 필요합니다. 거기서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직접 침해한 게 아니라 침해할 듯 이런 거죠. 관련이 있을 듯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직접 변동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실체상 권리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가 아니라 그 정도로 충분한 거죠. 왜? 대상만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대상에서 공권, 신청권이 필요하고 이 신청권은 추상적인 겁니다. 침해할지도 모를 거. 그러니까 본원에서 뭡니까? 요건을 갖췄는데 안 해주게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요건을 갖추면 특정 처분을 청구할 수 있죠? 요거는 실체적 권리지, 실체적 권리. 요거를 침해했느냐 안 했느냐는 본원의 문제고 본원 전의 문제는 침해할 수도 있을까? 하는 정도면 충분하다 그랬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4번. 요것도 말이 더럽게 복잡하죠. 더럽게 어려운 문장인데 더럽게 복잡한 지문으로. 자, 4번 처분 시에 행위처로부터 심판 기간에 관해서 법정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은 경우에 그게 오고지죠, 오고지. 오고지니까 안날로부터 90일인데 100일 안에 제기하면 된다 그러면 100일 안에 제기하면 되지. 그래서 경우에 보호할 신뢰 이익은 그 통지받은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까지 확대되지 않는다. 자, 통지받은 기간 내에 확대가 되는 거죠. 근데 언제? 심판일 때만. 심판일 때만. 소송은 그렇지 않다고요. 이게 맞다고요. 요 단어. 이게 심판으로 들어가 맞지? 아, 틀린 거지. 소송까지는 확대가 안 됩니다. 원래 심판 기간은 오고지가 되면은 오고지 된 기간 내까지 긴 기간으로 확대가 되는 거예요. 확대가 되는 거. 근데 그건 심판에서만 가능한 이야기고 소송에서는 안 되는 거라고요. 소송은 안 된다가 맞지. 잘못된 게 아니라 출제로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렇게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